안녕하십니까, 하재남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위생사 국가시험 대비 위생곤충학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곤충에 관한 시험에 관한 정보는 맨 첫날 공중보건 앞에 OT를 찍어놨지요. 근데 어떤 학생은 OT를 안 보고 시험을 어떻게 보나 이렇게 질문하는데 그 OT에 자세하게 설명해놨으니까 그걸 참고하시고 바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614페이지 열어보세요. 제4장에서 위생곤충학 있죠? 그럼 위생곤충학을 하는데 이 본격적으로 진도 나가기 전에 613페이지 앞에를 한번 펴보세요. 613페이지. 그럼 4장에서 위생곤충학이 있는데 1점 뭐라고 돼 있어요? 서론이 있죠. 2점 보게 되면 매개곤충 방제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살충제가 있죠. 그럼 오늘 할 거는 일명 서론하고 1번, 2번, 3번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걸 왜 얘기하냐 그러면 이렇게 1번, 2번, 3번에서는 실기체계 없이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4번부터 곤충의 외부 형태라든지 5에 보게 되면 곤충학의 내부 형태 및 생리, 그 다음에 6에 보게 되면 곤충의 발효, 그 다음에 7에 곤충의 분류, 8은 위생곤충에 관한 여러 가지 이제 그 곤충들에 대한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G죠. 이거에 관한 것들을 할 때는 그러니까 4번째부터 9번째까지는 실기책도 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OT 때 얘기했다시피 필기가 기본이 돼야지만 실기라는데 그러면 필기 시간이지만 위생곤충학은 실기책을 같이 설명할 거예요. 그럼 실기도 나중에 하지만 필기 때 한 거는 그냥 이제 이거는 필기 때 얘기했지요. 그러고 나서 통과시킬 테니까 실기책을 4예부터는 곤충의 외부 형태부터는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614페이지 열어보세요. 서론 있죠. 서론에는 네모 1번에 위생곤충학의 정의가 있고 그 다음에 네모 2번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위생곤충학의 발달사 어떤 매개곤충을 뭐를 질병을 옮긴다 그랬느냐, 패스트는 누가 옮긴다고 했느냐, 학자를 수록해 놓은 게 발달사라고 보시면 돼요. 세 번째는 곤충의 가해 방법 그랬지요. 곤충이 직접 물어뜯느냐 아니면 간접적으로 옮기느냐. 그래서 지난번에 공중보건학과 곤충학도 겹치는 부분이 있다 그랬는데 지난 시간에 공중보건학에서 전파가 있었지요. 감염병의 6개호소에서 4번째 전파가 있었는데 직접 전파가 있고 간접 전파가 있죠. 간접 전파에 들어가는 기계적 전파라든지 생물학적 전파가 공중보건에도 있지만 여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공중보건에 우리가 있고 그 다음에 위생곤충학도 있기 때문에 거기를 설명을 자세히 하고 나면 이쪽 가서 뭐가 돼요? 그냥 대충 설명해도 알아들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야지만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그것이 있는 것이 우리가 세 번째는 위생곤충의 가해 방법이 있는 것이고 한 장 넘어가서 616페이지 보세요. 곤충이 매개하는 질병 있죠. 이거는 공중보건학에도 똑같이 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더 자세히 한다는 거죠. 이것이고 그 다음에 불쾌곤충이 무엇인가 이런 걸 수록해 놓은 것이 일명 첫 번째 뭐가 되는 거냐면 서론에 대한 그 여러 가지 항목이라는 거죠. 그럼 첫 번째 다시 와보세요. 614페이지 위생곤충학의 정의에는 어떻게 위생곤충학을 정의하느냐? 그냥 위생곤충학, 쉽게 우리한테 질병을 유발하는 거를 위생적으로 우리한테 여러 가지 이제 피해를 주고 이러는 것, 질병을 유발하고 불쾌감을 느끼고 이러는 것들을 우리가 위생곤충학 그런다는 거지요. 근데 평상시 때 우리는 곤충, 모기가 물어뜯었다 또는 파리가 있다 이런 말 하지요. 이런 것들 뜻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위생곤충학이라는 건 그 줄 끝에 보게 되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거예요. 그런 직접이라는 건 우리가 물어뜯거나 이러는 것들이죠. 그래서 모기에 물렸다, 벌에 쏘였다 이러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간접이라는 것은 질병을 뭐가 되는 거예요? 파리가 옮겨준다든지 또 이러는 것들을 뜻하는 게 간접적이라는 거죠. 그럼 이런 거를 인간한테 해를 끼치는 이것이 뭐가 되냐면 위생곤충학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이거로만 끝나는 거냐? 그건 아니죠. 다음 줄 보게 되면 여긴 지금 안 수록해놨는데 우리한테 뭐가 돼 불쾌감을 느끼고 이러는 것도 위생곤충학이라고 보시는 거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럼 위생곤충학은 거기 세 번째 중간에 보게 되면 절지동물을 우리는 또 뭐라 그러냐? 절지는 말 그대로 환절. 우리가 환영동물 이꼴 절지동물 그런데 마디가 있다는 거예요. 모기나 파리를 잡아서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데 켜놓고 하려다가 징그럽다 그럴 것 같아서 껐는데 이러는 것들이 있잖아요. 어떤 거냐 그러면
우리가 절지동물 이꼴 환영동물 그런데 이거 뒤에 가서 할 거예요. 이거는 실기필기 가서 다 할 건데 곤충의 정의가 어떤 것인가. 곤충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게 되면 지금 여기서 뭐라 그런데요. 최근 들어서는 절지동물을 의용 절지동물 그러기도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쉽게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것들은 절지동물 또 우리가 거기다 위생곤충, 곤충 대충 다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할 때는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곤충의 여기서 보게 되면 생김들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게 몇 페이지 있는 거냐면 634페이지 본인들 책에 있어요. 그럼 634페이지는 필기를 뜻하는 건데 이게 또 실기 가서도 나요. 그래서 그 곤충의 정의를 보게 되면 거기 634페이지가 있고 635페이지 그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왔다 갔다 하면 또 정신없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한번 펴보든지. 그런데 이제 위생곤충이라는 것은 어떤 정의를 가지고 있는지를 봐야지만이 우리가 보게 되면 살충제를 뿌렸을 때 어떤 거가 있고 또 방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봐야 되기 때문에 한 번은 그냥 대충 보시자고요. 그 파트 가서도 얘기를 할 건데 634페이지 보고 나서 내가 이 그림을 가지고 설명할 테니까 한번 열어보세요. 634페이지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죠. 거기 네 번째 보게 되면 위생곤충학의 특징이 있죠. 곤충이라는 것은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곤충이라는 말을 뜻하는 거예요. 그럼 곤충 이꼴 위생곤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는데 묶어서 다 중요시 두시고요. 앞뒤가 뭐가 돼요? 네모 반듯해요? 길대요? 앞뒤가 길고 원통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게 되면 곤충을 나타낸 건데 곤충은 지금 여기가 뭐가 돼요? 이렇게 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 그래요? 원통형이다 이거죠. 네모 반듯한 것이 아니고 원통형. 그리고 이것이 뭐가 돼? 요 조건이 맞아야지 곤충이라는 말을 쓴다는 거죠. 앞뒤가 딱 나눠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줄치고 다 중요시 해둬야 되는데 그 가서도 얘기할 거지만 오늘은 짧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것이 곤충의 저희가 되는 것이고 그 좌우가 대칭이라는 건 앞과 뭐가 돼요? 뒤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음 줄 보게 되면 환영동물 또는 뭐가 되냐 그러면 여기서 아까 환전 이게 마디가 됐다는 거죠. 이렇게 마디가 이거 지금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 이런 걸 뜻하는 거예요. 지금 마디가 있다 이 소리죠. 이렇게 마디가 된 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영동물 이꼴 나눠진 거니까 절지동물 똑같다는 거죠. 마디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걸 뜻하는 거죠. 체절이라는 건 마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환영동물 우리가 또는 체절로 되어 있다는 건 마디로 됐다. 그래서 절지동물 그러기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반드시 또 알아둬야 될 것이 곤충이라는 건 두부가 쉽게 말하면 사람으로 말하면 머리통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 보게 되면 흉부 있죠. 흉부는 사람으로 말하면 가슴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 보게 되면 또 뭐가 있다? 복부가 있다는 거죠. 그럼 복부를 말하면 우리로 사람으로 말하면 배를 뜻하는 거예요. 그럼 곤충은 어떻게 돼 있어야 되느냐? 머리와 두부와 그 다음에 흉부와 그 다음에 배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복부라는 거죠. 그럼 지금 이 곤충으로 말하면 이것이 뭐가 되는 거? 그것은 오른쪽 본인들 그 페이지에 있지요. 635페이지 있죠. 여기다 본인들이 체크하면 돼.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두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일명 뭐가 되는 거냐면 흉부예요. 사람으로 말하면 이것을 뭐라 그러냐? 가슴인 거죠. 그럼 지금 내가 이걸 어떻게 체크했냐면 그 바로 뭐가 있어요? 전용이 있죠. 전용이 있고 중용이 있고 후용이 있는데 그럼 지금 요 위에 있다시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두부가 되는 것이고 흉부가 이렇게 있는데 흉부에는 사람은 그런 게 없지만 곤충은 전가슴이 있다는 거죠. 전용 이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전가슴이라는 거. 전용 중용, 후용이 있다는 거죠. 그럼 전용, 중용, 후용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전용에는 앞다리가 있고 중용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중간다리가 있고 그 다음에 후용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뒷다리가 있다는 거죠. 그럼 곤충은 흉부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다리가 우리가 세 쌍, 그러면 우리가 세 쌍이니까 숫자로 말하면 몇 개? 6개가 있어야지만이 곤충이라는 말을 쓴다는 거죠. 그러면 곤충이라는 것을 지금 정의를 내릴 때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있었냐 그러면 전용에 뭐가 있다? 이거 앞다리. 그 다음에 중용에 뭐가 돼요? 중간다리. 후용에 뭐가 돼요? 뒷다리. 그럼 곤충이 반드시 이렇게 요까지만 있는 것인가? 어떤 곤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슴이 여기까지 된 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엔 배 같은데도 다리가 붙어 있는 곳에는 다리가 붙어 있는 곳을 뭐라 그래요? 흉부라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전용에는 전다리, 중용에는 뭐가 돼요? 중간다리, 후용에는 뭐가 된다? 뒷다리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구분이 된 것이 중요 표시하시고 이것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곤충이
우리가 갖춰야 될 쉽게 말하면 조건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 또 있잖아요. 두부에는 눈이 있고 지금 눈이 있고 촉각 보관이라는 게 눈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대학 수학 이런 것들은 쉽게 말하면 사람으로 말하면 입 주둥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촉각이라는 건 더듬이죠. 그래서 촉수 촉각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감각기관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 볼 거예요. 그 다음에 흉부에는 지금 뭐가 있다? 다리가 몇 쌍이다? 세 쌍. 그럼 다리가 세 쌍이라는 것은 전용에 뭐가 된다? 전다리 일명 한 쌍. 중용에 뭐가 된다? 중간다리 한 쌍. 그 다음에 후용에 뭐가 되는 거예요? 뒷다리 일명 한 쌍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 세 개의 다리가 있어. 세 쌍이 있어야 된다. 숫자로만 6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흉부에 날개가 또 있다는 거죠. 이것이고 그 다음에 복부에는 여러 가지 뭐가 돼요? 부속지로 돼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부속지는 마디로 돼 있다는 거죠. 그럼 오늘 본인들이 체크할 것은 지금 여기 두부 체크하시고요. 두부 체크하고 그 다음에 흉부 체크하고 그 다음에 복부 체크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게 되면 촉각 있죠. 촉각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뭐를 체크하는 거냐면 여기서 이제 이따가 우리가 먹었을 때 이런 거라기 해서 요것이 일명 뭐가 돼? 여기 있네. 여기 기문 있죠. 기문이 본인들이 한번 쉬어보세요.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럼 8개냐? 아니죠. 왜 그러냐면 8개 여기 안 보여서 그렇지 여기 있다는 거지. 여기와 그 다음에 여기에요. 그러면 몇 쌍이 되는 거예요? 8개와 흉부에 2개. 2쌍 있는 거죠. 그럼 이거는 다 쌍으로 가는 거죠. 그럼 앞뒤가 딱 우리가 뭐가 돼 있다? 우리가 반으로 나눠져 있는 원통형이니까 그러면 이것은 숨구멍 일명 기문은 몇 쌍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다음에 가슴에 뭐가 돼요? 하나, 둘. 그래서 10쌍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문은 뭐가 된다? 사람으로 말하면 콧구멍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거기다가 기문은 중요시 두시고 흉부에 2쌍. 그 다음에 뭐가 된다? 복부에 뭐가 되는 8쌍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 미모 같은 거 있죠. 그럼 미모라는 것은 무엇인가? 나중에 곤충의 미모다 뭐 또 학문이라는 건 당연히 알잖아요. 산란관도 뒤에 있고 미모라는 것은 곤충의 뭐가 돼요? 우리가 흉부에 있는 거예요? 뒤쪽에 있는 거예요? 뒤쪽에. 이런 것들이 미모가 있느냐 아니면 미돌기가 있는 거냐 이런 거에 따라서 곤충의 암컷, 수컷 이런 것들을 구별하는 곤충들이 있다는 거죠. 알 수 있겠어요? 이게 곤충이에요. 그럼 다시 요가서 자세히 나중에 할 것이고 앞으로 넘어와 보세요. 이거 징그럽다니까 표시했죠? 이거 넘기고 켜놓으니까 학생들이 징그럽다 그러던구만. 근데 곤충이 징그러울 수밖에 없어요. 다시 앞으로 넘어오세요. 이게 위생곤충 또는 뭐라 그래요? 곤충 그런다는 거죠. 그럼 발달사는 보게 되면 양가는 1번부터 6번째까지 있죠. 그럼 첫 번째 그 만슨이라는 그 영어 있죠. 만슨이라는 사람은 뭐를 어떤 질병을 얘기하냐 그러면 사상충. 우리가 사상충 공중보건학에 대해서도 아마 얘기했을 텐데 뭐가 되는 거냐 그러면 여기 토코스모기 또는 아데스토코 그래요. 사상충은 나중에 여기서도 잘 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중보건학에서도 토코스모기가 옮기는 거 찾아내면 사상충인데 이건 또 실기 가서도 나온단 말이에요. 치료하지 않으면 다리가 뭐가 되냐면 코끼리 다리처럼 되는 것이 사상충이에요. 지금 여기 앞장에서 너무 자세히 설명하면 진도가 못 나가니 사상충은 모기 체내에서 감염 상태로 파륙한다. 이거를 밝힌 학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만슨이라는 사람이죠. 양가로 두 번째 로즈 있죠. 로즈는 중요시 드시고 학질모기. 우리나라에서는 아노펠라시스라는 속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아노펠라스 신네시스 이거를 일명 우리가 말라리아 모기 또는 뭐라 그래요? 학질모기 그러는데 로즈라는 사람이 학질모기 또는 얼룩날개 모기 아노펠라스라는 건 속을 뜻하는 거예요. 아노펠라스 이름은 신네시스인데 뒤에 있을 거예요. 아노펠라스 속이 말라리아를 옮긴다.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우리가 하루거리 또는 학질 그랬다는 거죠. 이걸 옮긴다. 말라리아를 전파한다고 밝힌 사람이 누가 되는 거예요? 로즈라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시몬드라는 사람은 흑사병, 벼룩이 뭘 옮긴다? 흑사병을 옮긴다. 흑사병이 꼴 뭐가 되는 거예요? 페스트라 그랬죠. 우리 앞에서 조금 역사에서 했죠. 공중보건학에서 우리가 보게 된 1347부터 1348년까지 징기스칸이 유럽을 정벌 하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 페스트를 옮겼지요. 근데 이게 쥐에 붙어 사는 벼룩이기 때문에 쥐벼룩 그래요. 그럼 우리 뒷장 가서 이제 우리 아까 위생곤충에 관한 여러 가지들이 있었잖아요. 모기도 할 것이고 파리도 할 것이고 벼룩도 할 것인데 필기 부분에서도 하지만 실기 부분에 가서 더 자세히 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벼룩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개벼룩도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되는 유럽 벼룩도 있겠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되는 거냐면 장님벼룩
벼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다음에 뭐 사람 벼룩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열대 주벼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벼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공중보건학에서는 벼룩 그러지만 여기서는 이제 자세해야 되는 거예요. 패스트 이퀄 흑사병은 1347부터 1348년까지 징기스칸이 유럽을 정벌하면서 자고 일어나면 4명이 중에 1명이 죽었다. 또는 뭐에 3명 중에 1명이 죽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유럽에서, 프랑스에서 처음으로 뭘 만들었다는 거예요? 검역법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럼 그 검역법에는 우리가 보게 되면 패스트, 콜레라, 황열 이러는 것들이 공중보건에 쭉 있다고 얘기했던 거죠. 그럼 그거의 시조가 된 것이 패스트예요. 그런데 패스트 이꼴 흑사병 그런 이유는 패스트에는 2가지가 있다는 거죠. 선패스트, 이것은 이제 모세혈관이 터져서 죽으면 이것이 피부가 새카매진다고 해서 패스트 이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여기서 선패스트에서 죽은 것이 새카매지기 때문에 패스트 이꼴 흑사병 그러는 거죠. 그 다음 폐패스트라는 것은 이게 다시 2차성 폐렴 패스트로 되기 때문에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공기도 옮겨지고, 그 다음에 진물이라든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상처같이 나는 거에 이렇게 뭐 물 같은 거 나오는 거 의학에서 삼출물 그러죠. 그런 거로도 옮겨지고,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유럽 인구 중에서 1명이 3명 중에 1명 또는 4명 중에 1명 죽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곤충학에서 나게 돼요. 지구상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사망자를 냈던 것을 뭐라 그런다? 패스트 이꼴 흑사병이라는 거죠. 그러면 벼룩 중에서도 이것은 열대주벼룩에 옮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중보건학에서는 그냥 벼룩 그러지만 여기서는 뭐가 돼요? 열대주벼룩이 가장 모든 벼룩들이 다 옮기는데 가장 많이 기혈한 것이죠. 나쁜 쪽으로. 그래서 우리가 곤충학에서는 우리가 패스트로 옮기는데 가장 많은 우리가 많이 기여한 곤충, 나쁜 거죠. 이거를 뭘 찾으라? 열대주벼룩인데, 열대주벼룩은 무줄치벼룩이에요. 무줄치라는 건 아직 모르지요. 모르는데 곤충학에서 가보면 이런 게 있어요. 무줄치는 여기서 보게 되면, 아직 여기서는 안 써놨는데 우리가 곤충 가서 할 건데, 여기 보게 되면 여기 머리통이죠. 머리턱 앞에 사람들처럼 이렇게 수염이 있죠. 수염 나는 거. 여기 질치벼룩은 뭐가 되냐면 여기 턱 있는데 이렇게 질치가 있어요. 이걸 협질치라 그래요. 그 다음에 흉부에, 우리가 흉부에 보게 된 벼룩 같은 경우에는 전흉에 뭐가 돼요? 이렇게 질치가 있어요. 질치라는 건 찬비처럼 생긴 거예요. 이러는 것들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있으면 질치벼룩, 없으면 뭐가 돼요? 무질치벼룩 그러는데, 열대주벼룩 같은 경우에는 패스트 옮기는데 가장 많이 기혈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은 무질치벼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기까지 다 해야지만이 알아듣는다 얘기했던 거죠. 필기에서는 벼룩 같은 경우를 짧게 얘기해요. 근데 실기 가서 많은 얘기를 한다는 거죠. 알 수 있겠어요? 일단 여기서 패스트는 누가 어떻게 옮긴다고 얘기를 한 거라고요? 우리가 보게 되면 패스트는 누가 얘기한 거다? 시몬드라는 사람이 했다. 흑사병을 옮기는 거다. 벼룩이 그랬다는 거죠. 근데 벼룩 중에서 뒤로 가서 이제 하나 더 자세히 찾으면 열대주벼룩이 옮긴다. 벼룩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열대주벼룩이 옮긴다는 거죠. 중요 표시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지구상의 인류가 살기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사망자를 냈던 것 하게 되면 벼룩 그런다. 아니 패스트 그런다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째 보게 되면 웰터 레드가 있죠. 웰터 레드라는 사람은 황열은 우리 아직 안 했지만 이것도 검역 대상 질환이지만 에집트 수목이에요. 그래서 에집트 수목이 이꼴 이집트 수목이 그러는데, 우리가 아데스라는 건 순목이 속을 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보게 되면 에집트 그러기도 하고 이집트 그러기도 하는데, 곤충학에서는 우리가 보게 되면 에집트 그래요, 발음을. 그런데 그냥 뉴스 같은 데는 이집트 하더라고. 그래서 아데스라는 건 순목이 속을 뜻하는 것이고, 아데스 에집트 또는 에집트 순목이 그린다는 거죠. 황열을 옮긴다 얘기했던 거죠.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니콜이라는 사람이 있죠. 5번째, 니콜은 발진디푸스를 전파한다. 뭐가? 이가. 그래서 이가 뭐가 되냐면 발진디푸스를 옮긴다고 얘기한 사람이 니콜이라는 사람이죠. 그 다음 6번째는 크레랜드라는 사람은 아데스라는 건 순모기속 그랬지요. 순모기속은 탱그를 옮긴다. 그럼 아까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서 아데스 속은 순모기속인데,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에서 아까 황열도 뭐가 돼요? 아데스 에집트 그랬지요. 그럼 그것도 뭐가 돼요? 순모기속이라는 거죠. 그럼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황열과 댕그열은 다 아데스 에집트 또는 이집트 순모기가 옮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발달사했고, 그 다음에 곤충의 가해 방법 보세요. 곤충의 가해 방법에는 직접 피해가 있죠. 직접 피해가 있겠고, 양가로 2번째 뭐가 돼요? 간접 피해가 있죠. 그럼 직접 피해는 동그라미 1번부터 5번째까지 묶어서 우리가 보게 되면 묶어서 중요 표시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째 간접 피해는 간접 전파가 아니고, 간접 피해는
기계적 전파와 생물학 전파가 있죠. 그럼 혼돈하지 말아야 될 것이 직접 피해에는 기계적 외상이 있어요. 그런데 간접 피해에는 뭐가 있다고요? 기계적 전파가 있죠. 기계적 전파와 생물학적 전파는 우리 공중보건학에서 했던 전파에서 뭐가 있었어요? 이거 했던 거죠. 공중보건학에서 이거 했죠. 이거 이제 지울까요? 공중보건학에서 어떤 거 얘기했냐 그러면 공중보건학에서 네 번째 이거 있었잖아요. 전파. 전파에는 직접 전파가 있겠고 간접 전파가 있고 간접에는 또 뭐가 있었어요? 여기 생물 전파체가 있겠고 또는 활성 전파체. 그 다음에 뭐가 돼요? 무생물 전파체 또는 비활성 전파체 이런 거 있었지요. 생물 전파체에 어떻게 있었냐면 여기에서 첫 번째 뭐가 있다? 기계적 전파와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돼요? 생물학적 전파죠. 기계적 전파와 생물학적 전파. 그럼 지금 여기 우리가 공중보건학에서 생물 전파체, 활성 전파체에서 기계적 전파와 생물학적 전파 설명했던 것이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공중보건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곤충하기 더 쉬워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럼 지금 이것을 여기서 기계적 전파라는 것은 A라는 장소에서 단순히 A라는 장소에서 균을 우리가 파리가 세균성 이질 균을 세균성 이질에다 쉬젤라 다이센트리아라는 것이 세균성 이질이죠. 딱 써놨으면 내 손이 파리면 이걸 갖다가 뭐가 돼요? 딴 데다 단순히 옮겨만 주는 건데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파리와 가주성 바퀴, 일명 가주성 바퀴라는 것은 집 근처에 사는 바퀴를 뜻하는 건데 공중보건학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기서는 뭐가 돼요? 파리와 그 다음에 뭐가 된다? 바퀴. 바퀴인데 이제 여기서 뭐 독일 바퀴도 있고 이질 바퀴도 있고 먹 바퀴도 있고 이런 걸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것들은 잡식이고 쉽게 말하면 여러 가지 배설물을 좋아하기도 파리가 하죠. 그 다음 바퀴는 모든 걸 다 먹죠. 그래서 우리는 소화기를 옮기는 대표적인 거다 얘기했던 거죠. 그 다음에 생물학적인 첫 번째 뭐가 돼요? 증식형, 발육형, 발육증식형. 여기 증식형은 숫자가 커지는 건 발육형, 그 다음에 모양이 변하는 거 발육증식형. 모양도 변하고 우리가 모양도 변하고 숫자도 커지는 거 발육증식형. 알로 옮겨지는 걸 뭐라 그래요? 경란형. 이것이 지금 이거예요. 이것이 일명 지금 얘기하는 우리가 보게 되면 간접 피해가 되는 거죠. 간접 피해에서 기적 전파와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생물학적 전파가 있다는 거죠. 그럼 공중보건학에서 얘기했던 저 내용들이라는 거죠. 그냥 줄만 치고 할 거예요. 앞에서 공중보건 설명했으니까 여기서 또 똑같은 걸 구구절절하게 되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럼 이제 여기서 혼돈하지 말아야 될 것이 직접 피해는 기계적 뭐가 되는 거예요? 외상이죠. 기계적 외상이라는 걸 쉽게 말하면 물어뜯는 거죠. 우리가 모기가 물어뜯고 이러는 것들을 뭐라 그래요? 기계적 외상이죠. 이것과 간접 피해에 속하는 기계적 전파 혼돈하면 안 돼. 이름부터 일단 중요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직접 피해는 이름을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데 기적 전파, 그 다음에 2차 감염, 그 다음에 인체 기생, 그 다음에 독성물질 주입. 독성물질 주입은 금방 알 거예요.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서 독성물질 벌이 쏘이면 톡을 거기다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땅벌 같은 경우에 또는 말벌 같은 경우에 쏘이게 되면 우리가 가을에 벌 조심하라 그러죠. 이렇게 상당히 얼굴이 붓거나 몸이 붓고 알러지성, 그 벌에 대한 알러지성이 체질인 사람은 위험할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이고 알러지 질환 같은 것도 있죠. 그럼 기계적 외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게 되면 첫 번째 그 줄 끝에 보세요. 절지동물이 아까 절지동물은 마디가 있는 거다 그랬죠. 절지동물이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모기 뭐 이런 거 등에 이런 거 진드기 이런 것들이 흡혈할 때 피부를 뚫고 들어가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상처를 내는 거죠. 상처를 내는 이러는 것들을 뭐라 그래요? 기계적 외상이죠. 기계적 전파가 아니고 기계적 외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2차 감염은 물린 상처에 우리가 이렇게 상처를 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다가 균을 넣어주지요. 그 앞에서 공중보건학에서 뭐 했어요? 우리가 보게 되면 일본내염 할 때 일본내염 모기는 우리가 작은 발가짐을 그런다 그랬었지요. 그래서 아노펠라스 시네시스가 아니고 큐렉스 트리테르핑쿠스라는 것은 작은 빨간 진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공중보건 시간에 우리가 돼지가 일본내염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그럼 그거를 흡혈을 하면서 빨아먹고 그 다음에 거기 피에 우리가 바이러스를 가지고 왔다. 그럼 2주간 키워서 사람들을 물으면 거기에 바이러스를 사람한테 물면서 이렇게 사람을 물어뜯으면서 주입하면 질병을 유발하는 거 이런 것들이죠. 물린 상처에 여러 가지 균을 넣어주는 거지요. 그래서 균을 넣어서 염증을 일으키기도 하고 이러는 거지요. 그 다음에 질병도 유발할 수 있겠고 이러는 것들이 2차 감염이라는 거지요. 그 다음에 인체기생 보세요. 인체기생은 파리 유충이 일명 뭐 사람 몸에서 나온다든지 이러는 것들을 일명 뭐라면 승저증 그래요. 승저증 이꼴 뭐라 그래요? 구더기증이에요.
그럼 이제 승저증 이꼴 구더기증인데 여기서 승저증을 유발하는 거는 지금 여기 우리가 기적전파에서 우리가 파리, 이파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여기 일반적으로 공중보건학에서도 얘기하는 이파리는 일명 뭐를 지파를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화기 질환을 옮기는 파리는 지파를 뜻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우리가 공중보건이든 그다음 위생곤충학이든 소화기 질환을 옮긴다. 앞에서 내가 세균성 이질을 옮기는 거 기적전파 설명한 것은 그냥 우리가 쉽게 흔하게 보는 지파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더기증, 사람 몸에서 파도 상처 부위에서도 구더기가 나오기도 하고 또는 뭐예요? 항문 같은 데서 또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구더기증이 유발하는 구더기증 이꼴 승저증을 유발하는 것은 지파리가 아니고 뒤에 가서 있어요. 검정파리라든지 쉬파리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곤충학에서는 우리가 더 자세히 하는 건데 공중보건학에서는 승저증을 옮기는 거가 그냥 파리 그런데 그냥 지파리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고 그럼 인체에 기생하는 것은 우리가 파리가 옮기는 구더기증이 있다는 거죠. 중요표시해뒀고 그 중요표시하시고요. 승저증 이꼴 구더기증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끊어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옴진드기라든지 모낭진드기 그 다음 모래벼루 이러는 것들은 피부에 기생하면서 옴진드기는 옴을 유발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구진이라는 건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붉히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농포라는 건 고름이지요. 이런 피부병 같은 걸 유발하기도 한다는 거죠. 독성물질 주입은 쉽게 말하면 동나방의 우리가 동나방도 있겠고 벌도 있을 것이고 동나방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나중에 중요하게 할 건데 우리가 벌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벌은 여러 가지 주에서 꿀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가장 무서운 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말벌이죠. 말벌 같은 경우에는 그냥 벌 같은 경우에는 침이 일반적으로 하나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 하면 자기가 죽을 각오를 하고서 우리가 사람을 쏘면 그 벌도 죽는 건데 이 말벌 같은 경우에는 침이 몇 개래요. 그러니까 사람을 한 대만 쏘는 것이 아니고 몇 방을 쏴가지고 사람을 죽게끔 만들기도 하는 게 말벌이죠. 생기면 이쁘게 생겼어요. 그래서 상당히 예쁘게 생겼는데 실개에서도 잘 나는 거고 필개에서든지 할 것이고 그래서 이러는 것들이 우리가 벌에 쏘이거나 또는 뭐 동물에 우리가 이렇게 피부에 닿으면 여러 가지 염증 같은 것도 유발하고 이러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독성물질 주입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거기 보게 되면 다음 줄 진해라든지 특히 우리가 벌 있죠. 벌 같은 것들 있고 독거미, 정갈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알러지 질환 있죠. 알러지 질환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두 번째 중간에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떤 음식을 먹어도 알러지 쉽게 주위에서 왜 두드러기 같은 거 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알러지지만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에서 나는 저 곤충 보기가 싫어. 징그러워. 그러더라도 이 피부가 변하고 이러는 것들이 있지요. 그래서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것들이 알러지성 질환이라 그러는데 여기에 대표적으로 진먼지 진드기 있지요. 그럼 진먼지 진드기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비염 있잖아요. 크게 보면 그럼 이렇게 우리가 알러지 질환, 알러지가 두드러기가 났다 이런 말 하지요. 그럼 왜 단백질 같은 거 먹었을 때 이렇게 또는 조금 상할라 그러는 음식 먹었을 때 김밥 먹었을 때 붓 긁으면 피부 나쁜 사람 넓적다리 같은데 또는 히프 같은데 이렇게 두드러기 났죠. 이러는 것들을 우리가 알러지성 질환이다, 알러지 피부염이 걸렸다 막 이런 말들 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크게 보면 여기서 이제 거기까지 안 하는데 어떤 거냐면 우리가 여기서 아토피라든지 비염 이러는 것도 알러지성 질환이에요. 그럼 우리가 진먼지 진드기도 뒤에 가서 할 건데 말 그대로 먼지만 먹고 사는 게 천만다행히 진먼지 진드기예요. 그럼 이제 뒤에 곤충 가서 우리가 뒤에 이제 강론에 가서 할 건데 실개 가서도 자세히 할 거예요. 진먼지 진드기는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죠. 침대 같은데 내가 비계를 한번 이렇게 베고 누웠다. 그러면 진먼지 진드기는 2주일 먹을 양이라든지 그렇게 많이 먹을 수 있대요. 그래서 진먼지 진드기 같은 경우에는 아토피라든지 비염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진드기가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알러지성 질환이고 바퀴 같은 경우에도 알러지성 질환을 유발하기도 하지. 혐오감을 느껴서 이렇게 피부 같은 것들이 가려워 죽겠다 이런 사람도 있겠고 그 다음에 깔딱구 있죠. 깔딱구는 원래 뉴슨스라고 이제 해결할 건데 깔딱구가 또 요즘은 잘 나요. 깔딱구가 알러지 질환의 근원이 되기도 한다 이런 것도 있다는 거죠. 중요 표시해뒀고 그런데 여기 그럼 진먼지 진드기라든지 바퀴라든지 깔딱구 이런 것들이 알러지 질환을 유발하는데 이 깔딱구는 나중에 실기 가서 얘기할 건데 이건 어떻게 생겨 먹었냐 그러면 깔딱구는 이렇게 생겼어요. 깔딱구는 주둥이가 퇴화됐어요. 주둥이가 퇴화됐고 이렇게 됐고 다리가 뭐가 되냐 이렇게 거인 다리처럼
뭐가 되냐 그러면 새쌍이 이제 곤충이니까 새쌍이 아주 다리가 거인 다리처럼 된 것이 깔딱구예요. 주둥이가 태화됐으니 우리가 흡혈하지는 못해요. 근데 이제 요것이 살아봤자 일주일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방지할 필요는 없는데 귀찮게 하지요. 그래서 우리 시골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게 되면 내가 시골 촌내 고향이라 아는데 우리가 여름 같은 경우에 해질 무렵부터 어떻게 하루살이 같은 것도 막 왔다 갔다 하죠. 근데 그것이 우리를 물진 않지만 상당히 뭐가 돼요? 소름 끼치죠. 그리고 뭐가 되냐면 귀찮지요. 이런 것처럼 깔딱구도 그렇다는 거예요. 깔딱구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알러지를 유발하는 거 찾아라 그러면 첫 번째 진먼지 진드기도 있고 바퀴도 있고 깔딱구가 있는데 시험에 주둥이가 태화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알러지를 유발하는 거 찾아라 뭘 찾는 거예요? 깔딱구예요. 그래서 실기까지 다 해야지 알아듣는다는 거죠. 깔딱구는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간접피해. 간접피해는 우리가 공중보건학과 같은 거니까 빨리빨리 줄칠게요. 기적 전파. 이꼴 뭐라 그래요? 물리적 전파 그러기도 하는 거죠. 생물학 전파가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공중보건학에서는 기계적 전파와 생물학적 전파 그렇게 전파 그랬는데 여기서는 기계적 전파를 물리적 전파 그러기도 한다는 거죠. 과목마다 접근이 조금씩 틀리다는 거죠. 그럼 기계적 전파는 거기 뜻도 다 묶어 중요피셔둬야 되는데 기적 전파와 생물학 전파는 줄치는 거는 알아두셔야 돼요. 중요피셔 두시고 그럼 A라는 장소에서 B라는 장소로 단순히 균을 옮겨주는 거죠. 지난 시간은 세균성 이질 변을 누가 써놨다. 그럼 이것이 뭐가 돼요? 여기 시젤라 다이센테리아라는 균이 세균성 이질균이 있다고 얘기했죠. 그럼 내 손이 팔이에요. 그럼 이것이 시젤라 다이센테리아면 내 손이 팔이인데 이때 말하는 파리는 아무하로 쓰면 지파리를 뜻하는 거예요. 지파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배설물 같은 걸 좋아하잖아요. 배설물도 먹지만 배설물이 없으면 팝 같은 것도 먹는다 얘기했죠. 그럼 요것이 시젤라 다이센테리아면 내 손이 팔이니까 쭉 빨아들이고 그러니까 한 마리를 아니면 10마리를 쭉 빨아들였다가 파리는 아주 더럽게 먹는다 그랬었죠. 습관이. 우리가 먹은 거를 조금 있다 뭐가 돼요? 이 변을 치웠으면 밥에다가 앉으면서 밥물 빨아 먹으면서 거기서 뱉어놓는다는 거죠. 그럼 이 A라는 장소에서 우리가 대변에 있는 거를 밥에다 옮겨주는 이런 행태를 뭐라 그래요? 기획전파. 그래서 거기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운반해주는 이러는 것들이죠. 다음 줄. 거기 보게 되면 증식이나 발용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죠. 그럼 뜻도 알아두라는 거죠. 그러면 중요피시다 하라는 것이고 얘를 보게 되면 집바퀴. 그래서 우리는 그냥 바퀴 그러면 공중보건학에서 그러지만 여기서는 정확하게 뭐가 돼요? 집바퀴예요. 그 다음에 가주성 바퀴인데 집 근처에 사는 바퀴인데 바퀴, 독일 바퀴, 이질 바퀴, 뭐 먹바퀴, 집바퀴 이런 거를 이제 할 거라는 거죠. 곤충학에서는. 그렇죠? 그럼 질병에는 소화기 질환인데 그럼 장티푸스가 나오면 항상 내가 뭐라 썼어요? 파라티푸스,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이런 걸 외우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공중보건학에서 어떻게 A형 간염, 분변으로 옮겨지는 거 A형 간염 이게 바이러스성 질환이죠. 그 다음에 콜레라, 그 다음에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장출혈성 대장 감염증 이것들이 다 소화기 대표적인 질환이라는 거죠. 그럼 이러는 것들 다 옮기고 결핵도 옮기는데 이때 결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파리는 우리가 대변도 좋아하지만 가래 같은 것도 좋아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폐결핵 같은 경우도 옮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살모넬라증 이런 것들을 다 옮길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생물학적 전파는 첫 번째 중간에 발육이나 증식을 통해서 인체에 감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곤충 속에 들어가서 한 마리가 10마리 커진다든지 또는 요만한 것이 들어가서 이렇게 모양이 변한다든지 이러는 것들을 우리가 곤충 속에서 한다는 거죠. 그러면 가번부터 라번까지 묶어서 다 공중보건 시간에 설명했으니까 그냥 줄만 칠게요. 증식형, 파륙형, 파륙증식형, 경란형이 있지요. 그럼 증식형 거 중간에 있잖아요. 한 마리가 들어가서 뭐가 된다? 10마리, 100마리 커지는 거. 그래서 숫자가 커지는 거지요. 근데 모든 곤충들은 거의 증식형이에요. 그런데 뭘 어떻게 오래 썼어요? 첫 번째, 패스트 꼬륵사병 끊고 그 다음에 모기가 옮기는 거 우리가 일본 내어 황열된 거야. 그 다음에 끊고 그 다음 배설형 이렇게 오래 했던 거지요. 배설형은 이가 옮기는 발진디부스 그 다음에 쥐벼룩이 옮기는 발진열 그 다음에 이가 옮기는 재결 이렇게 오라는 거지요. 근데 공중보건학에서는 우리가 배설형이 있지만 곤충학에서는 있다가 개정되면서 없었다 그랬던 거지요. 그럼 지금 여기 다 외우라고 얘기했지요. 그 다음에 발육형은 모양이 변하는 거죠. 모양이 변하는 건데 톡고스모기가 옮기는 사상충 이거 있지요. 모기 그랬는데 정확하게는 톡고스모기예요. 아데스토코 그러기도 하는데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톡고스모기예요. 아데스토코 그러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톡고스모기다, 아데스토코다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것들이 옮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상충 외에 또 로아로아증 그리기도 하고 로아로아 사상증은 등에가 옮긴다. 그럼 등에는 어떻게 생겼나? 실기 가서 이제 볼 것이고 이것이 모양이 변하는 거죠. 파륙형이라는 것이고 모양도 변하고 그 다음에 숫자도 커지는 걸 뭐라 그래요? 파륙증식형. 파륙증식형은 얘기하는 거 다 줄치고 중요시 해두시고 파륙증식형은 말라리아 있죠. 말라리아는 아노펠라스 시네시스 모기가 옮긴다. 중국 얼룩날개가 중국 얼룩날개 모기가 옮긴다 그랬죠. 그 다음에 수면병은 뭐가 돼요? 채채파리다 그랬죠. 채채파리가 옮기는 그럼 이제 소화기 질환 옮기는 것은 지파리고 채채파리가 옮기는 것은 수면병이라는 거죠. 이것이 일명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에서 파륙증식형의 대표적인 거죠. 경란형은 진드기과들이 주로 한다는 거죠. 경란형은 우리가 알을 통해서 거듭된다는 거죠. 그럼 알을 낳는 곳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난소를 통해서 알을 낳는 거니까 경란형, 이걸 난소 전형 그러죠. 그런데 여기에는 어떤 질환이 있어요? 다에우라고 했죠. 로키사농반열. 그럼 공중보건학에서는 경란형을 로키사농반열, 그 다음에 또 뭐가 되는 거 양층병, 꼴찌찌가무시병, 진드기매개 재결 이렇게만 외우면 되지만 여기서는 어떤 진드기가 옮기는 건가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로키사농반열은 참진드기가 옮겨요. 참진드기가 옮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양층병, 꼴찌찌가무시병은 털진드기가 옮기는데 털진드기는 유충만흡혈을 해요. 유충만흡혈 한다고. 그래서 여기서는 정확히 알아두셔야 돼요. 털진드기 유충이 옮기는 것이 양층병, 꼴찌찌가무시병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진드기매개 재결은 물렁진드기가 옮겨요. 그럼 물렁진드기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참진드기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은 아직 안 배웠지요. 그 뒤에 가서 할 거라는 거죠. 그럼 다 묶어서 중요 표시했고요.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서 보세요. 한 장 넘어가서 뭐가 되냐면 양가는 세 번째 기생충의 중간숙주가 되는 것도 있지요. 그럼 개조충은 개조충이 그 중간에 있죠. 그럼 개벼룩은 중요 표시해 두시고 개벼룩은 무엇을 옮겨요? 기생충 중에서 개조충 중요 표시해 두시고 개조충과 그 다음에 축소조충 그 다음에 외소조충 이거의 중간숙주가 돼요. 중간숙주가 되는데 사람이 개벼룩을 삼키게 되면 뭐가 된다? 감염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에 이렇게 나요. 어떤 아기가 요즘에 애완견들 많이 키우잖아요. 아기가 강아지를 끌어안고 있어요. 이렇게 실게 강아지를 끌어안고 있으면 다음 중 기생충은 무엇을 감염될 수 있는 거냐? 그럼 강아지를 끌어안고 있으니까 뭐가 돼요? 개조충이지겠지요. 그렇죠? 왜? 개벼룩을 그 아기가 먹었을 수도 있고 이렇게도 날 수 있고 또 우리가 A라는 사람이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에서 어린아이가 개를 데리고 놀다가 잘못해서 개벼룩을 삼켰다. 그럼 개벼룩을 삼켰으면 뭐가 감염되는 거예요? 간디스토마가 걸리느냐? 개조충이 걸리느냐? 개조충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필기가 기본이 되고 그래야지만 실기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간디스토마는 제1중간숙주가 외우런이고 제2중간숙주가 민물고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식품가서 할 것이고 그러면 식품에 우리가 제1중간숙주, 2중간숙주 이러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뭐가 돼요? 중간숙주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럼 숙주라는 개념은 공중보건학에서 얘기했죠. 뭐가 되는 거예요? 숙주라는 것은 우리가 균을 가지고 있는 쉽게 말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생물과 그 다음에 뭐가 되는 척추동물과 무척추동물이 되는 거죠. 병원수라는 건 공중보건학에서 뭐라 했었어요? 균이 자라고 새끼 낳고 그 다음에 증식하고 있는 생물과 무생물이 되는 거죠. 생물은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람, 동물이 되는 것이고 무생물은 뭐가 된다? 토양이 되는 거죠. 근데 숙주라는 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생물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곤충도 되고 생물과 척추동물 그럼 무척추동물과 척추동물 그랬어요. 그럼 척추동물은 말 그대로 등뼈가 있는 거죠. 사람, 돼지, 소, 닭 이러는 것들이 척추동물이고 그 다음 무척추동물 같은 경우는 뼈가 없는 여러 가지 동물들이 된다는 거죠. 곤충도 되고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야지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숙주라는 건 그 뜻이에요. 그럼 중간 숙주 역할을 하는 것이 개조충이라는 거죠. 그럼 개를 끌어안고 있거나 또는 개벼룩을 삼켰다 그러면 뭐가 걸리는 거예요? 간디스토마 걸리는 거예요? 개조충이 걸리는 거예요? 개조충이라는 거죠. 알 수 있겠어요. 그 것이고 그 다음에 곤충맥의 질환은 다 외우셔야 돼요. 그럼 이제 어디까지는 목이고 어디까지는 파리가 이런 거 볼게요. 말라리아, 일본내염, 사상충, 댕그열, 황열까지 끊어보세요. 끊으면 여기까지 이렇게 끊으면 여기까지는 뭐가 되는 거예요? 모기가 옮기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자세히 또 이제 뒤로 가서 할 건데 말라리아 모기는 아노펠라스 시네시스가 옮긴다. 그 다음에 이거 지금 아직 못 알아듣죠. 일본내염은 우리가
큐레스트리테르핑구스 작은 빨간 진모기가 옮긴다 이런 것들이죠. 사상충은 토코스모기, 댕글과 항열은 에집투스모기다 이러는 것들을 정확히 다 외우셔야 되는데 일단은 앞에서 간단하게 모기가 옮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패스트와 발진열은 뭐예요? 벼룩이에요. 그런데 쥐벼룩 그르는 이유가 쥐에 붙어서 많이 살기 때문에 쥐벼룩 그르는데 우리가 보게 되면 쥐벼룩 이꼴 벼룩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발진디푸스 이가 옮기는 것이고 제기열도 뭐가 돼요? 이지요. 그 다음에 참호열까지 묶어서 끊어서 여기까지 그 발진디푸스 제기열 참호열 참호열이지 참호족 아니에요. 참호족은 환경위생학에서 냉증이에요. 참호족. 그러니까 발족자 써가지고 우리가 참호족은 또 이거는 이가 옮기는 거 아니다 그러면 쓴 것만 또 기억하죠. 참호족은 냉증이에요. 내가 이제 찬 얼음물 같은 건가 꽁꽁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영도의 물 같은 경우 이렇게 찬데 내 손이나 발을 이렇게 대면 창백해지는 것은 참호족이고 이가 옮기는 것은 참호열이에요. 발진디푸스 제기열 참호열은 뭐가 된다? 이가 옮기는 거예요. 그럼 이는 어떻게 생겼나 나중에 나 할 거라는 거죠. 이것이고 끊어보시고 아까 했다시피 로키산홍관열, 쯔쯔까무시병, 진드기맥의 재결 이러는 것들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진드기가 옮긴다는 거죠. 중요 표시했고 그 다음에 불쾌곤충 보세요. 불쾌곤충이라는 것은 영어로 뭐예요? 뉴슨스지요. 뉴슨스예요. 뉴슨스 이꼴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게 되면 불쾌감을 느끼게 한다는 거죠. 불쾌감을 느끼게 한다 해서 일명 불쾌곤충 그러는 건데 양그릇 첫 번째 여기는 우리가 보기에는 뜻도 다 알아두셔야 되는 것이고 어떤 곤충들이 옮기는 것인가 묶어서 다 중요 표시해 주시고요. 뉴슨스라는 것은 질병을 매개하지 않아요. 질병을 매개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질병을 매개하진 않고 중요 표시해 주시고 불쾌감과 혐오감과 그 다음에 물결함, 공포감을 느끼게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표적으로 뭐가 돼요? 주도인간 태워야 되고 다리가 긴 뭐가 돼요? 깔딱고. 그럼 또 이렇게 질문하겠지. 아까 직접 피해서 알러지 유발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게 되면 알러지라는 건 사람 직접 이것들이 뭐 질병을 전파한다든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가 뭐가 된다? 우리가 이 혐오감을 느껴지니까 우리가 두드러기 나는 것도 있고 또는 소름이 돋고 이러는 것도 알러지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원래는 알러지 근원이 되는 우리가 깔딱구가 그렇게 안 나더니 요즘은 또 내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깔딱구가 대표적으로 뉴슨스의 대표적이에요. 그러면 뉴슨스라는 건 질병을 매개한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죠. 중요 표시했고 그 다음에 노린재, 나방파리, 하루살이. 하루살이는 시골에서 보게 되면 많단 말이에요. 하루살이도 반드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귀뚜라미 있지요. 귀뚜라미 같은 경우에도 우리 같은 데는 어렸을 때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귀뚜라미에 대한 그런 혐오감이 없는데 도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웬 벌러지가 방 안을 톡 들여와. 그럼 기절주풍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불결함, 혐오감, 공포감을 느끼는 것들을 다 뉴슨스라 그런다는 거죠. 귀뚜라미. 가을 되면 상당히 뭐가 돼요? 귀뚤귀뚤. 어렸을 때는 매일 소음이라는 게 금방 익숙해져요. 시골에 살 때는 그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더니 서울 한참 살다가 시골 한번 가면 아주 시끄러워 잠을 못 자겠지. 이러는 것들이 일명 귀뚜라미죠. 그 다음에 지하진목이. 시골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뭐 하루살이라든지 귀뚜라미 이런 게 있지만 도시에서는 가장 뉴슨스가 대표적인 것이 지하진목이에요. 지하진목이는 올해는 그런 뉴스가 없던구만 우리가 보게 되면 여름에 모기들이 많지요. 그런데 우리가 아파트 단지 같은 데 보게 되면 보일러실이 지하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보나겠지만 모기는 성충으로 또 겨울을 나게 돼 동면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 모기들이 한 3월이나 4월에 이 주둥이가 뭐 이렇게 발달돼서 흡혈하진 못하는데 우리가 창문에 새까맣게 붙어있는 이러는 것들이 뉴스에 나죠. 이것이 지하 진목이라는 거죠. 중요 표시에 뒀고 그래서 도시에 봄철에 문제가 되는 뉴슨스의 대표적인 거 찾아라 못 찾는 거예요. 지하 진목이에요. 이것이 있고 그래서 지하 진목이 깔딱고 귀뚜라미 하루살이 반드시 알아두시고 그런데 또 최근 들어 2023년인가 이때 지하 진목이는 모기는 반드시 흡혈해야지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모기는 일반적으로 모기나 파리는 한 달 살아. 일반적으로 예외인 것도 있지만 한 달 사는데 모기는 흡혈을 해야지만이 뭐가 돼? 산란을 해요. 그럼 산란하는 것이 암컷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암컷만 흡혈하고 수컷은 흡혈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수컷은 한 일주일이면 죽어요. 종족번 시기만 기하고 죽는데 암컷은 뭐가 돼요? 산란을 하기 위해서 한 달 정도 사는데 그때 흡혈을 해야지만이 산란을 해요. 그런데 특이하게 지하진모기는 흡혈을 안 해도 산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산란을 하는데 왜 엄마들이 임신하게 되면 여러 가지 안 먹던 음식도 먹듯이 마찬가지로 모기도 산란하기 위해서 필요한 단백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외부 곤충들, 외부 동물에서 얻고자 하는 거예요. 사람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지하진모기는 특이하게 뭐가 돼요? 흡혈 안에도 산란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무흡혈 산란 숫자랑 흡혈 산란 숫자는 지하진모기가 또 흡혈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흡혈할 것이 없으면 무흡혈하고도 산란한다는 거죠. 숫자가 어떤 게 더 많이 낳겠어요? 당연히 피 빨아먹은 것이 알을 더 많이 낳겠지, 그거예요. 그래서 지하진모기는 중요히 주시고 무흡혈 시에도 산란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흡혈할 때보다는 산란수가 적겠죠. 이런 것들이고. 그럼 지금 여기 위생곤충을 했고 10분 쉬었다 매개곤충의 방제 방법을 할 테니 10분 쉬었다 오시기 바랍니다.